여러분, 민주주의를 처음 만든 사람들이 글쎄요, 대부분의 공직자를 선거가 아니라 제비뽑기로 뽑았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네, 맞아요. 제비뽑기요. 이게 그냥 황당한 얘기 같지만 그 속에는 정말 기가 막힌, 어쩌면 천재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죠. 보통 우리한테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으면 당연히 선거를 떠올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말이죠. 민주주의를 맨 처음 고안했던 사람들은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선거라는 제도 자체를 글쎄요, 좀 의심의 눈초리로 봤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 표를 좀 보세요. 이게 바로 그들의 생각의 핵심입니다. 왼쪽이 우리가 아는 선거, 오른쪽이 그들이 택한 제비뽑기예요. 아테네 사람들은 선거라는 게 결국 돈 많고 인기 많은 사람들한테 유리한 게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면 뭐 뻔하죠. 소수의 정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고 부패하기 딱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대안은 바로 순수한 운, 제비뽑기였습니다. 이게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가장 완벽하게 공정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거죠. 아니 근데 대체 왜 선거가 민주적이지 않다는 이런 도발적인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시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 아테네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 사람들은 선거에 대해 아주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결국 돈과 백으로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다고 본 거죠. 잘 나가는 특정 가문이나 부자들만 대대로 권력을 쥐고 흔드는 상황, 이걸 정말 끔찍하게 경계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정말 뭐랄까 아주 급진적입니다. 바로 운에 모든 걸 맡겨보자는 거였죠. 네,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이런 방식을 부르는 공식적인 용어도 있어요. 바로 추천 민주주의, 영어로는 sortition이라고 합니다. 인기 투표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자격이 되는 시민이라면 누구든, 정말 누구든지 공직을 맡을 기회를 무작위로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사실 민주주의라는 단어의 원조, 데모크라티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데모스, 즉 국민과 크라토스, 권력이 합쳐진 말이죠. 말 그대로 국민의 힘이에요. 아테네 사람들한테 이건 그냥 구호가 아니었어요.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라 진짜 모든 시민이 직접 통치에 참여할 힘을 갖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얼핏 보면 진짜 황당한 시스템 뒤에 얼마나 정교한 논리가 숨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도대체 왜 아테네 사람들은 이게 천재적인 생각이라고 믿었을까요? 역사학자 에릭 로빈슨의 이 한마디에 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부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통찰 권력을 주려면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택해야만 했다. 바로 이거죠. 진짜로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려면 부나 명성 같은 인간적인 요소가 끼어들 여지를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무작위 추첨이라고 본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 제비뽑기가 더 민주적이라고 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돈이나 인기로 표를 사는 걸 원천 봉쇄할 수 있죠. 둘째, 소수의 직업 정치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일 텐데 모든 시민이 나도 언젠가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겠네? 하는 진짜 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만들어서 정치 참여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제비뽑기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갔는지 당시 주요 기관들을 보면서 한번 알아볼까요? 아테네 행정의 심정부에는 불레라고 불리는 500인 평의회가 있었어요. 핵심은 이 500명 전원이 선거가 아니라 제비뽑기로 뽑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안건들을 정하고 정부의 의제를 설정했습니다. 이건 정말 아테네 사람들의 집요함이 돋보이는 부분인데요. 추첨을 공정하게 하려고 클레로테리온이라는 기계까지 만들었습니다. 보이시죠? 이 돌로 만든 기계에 시민들의 이름표를 쫙 꽂아놓고 옆에 있는 관에다가 검은 돌, 흰 돌을 넣어서 무작위로 공직자를 뽑았어요. 정말 사람의 의지가 1도 개입할 수 없게 완벽한 랜덤을 구현한 거죠. 사법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디카스트리아라는 민중재판소가 있었는데 여기서 배심원들을 뽑는 방식이 기가 막힙니다. 무려 500명이 넘는 배심원단을 매일 아침 새로 제비뽑기로 구성했어요. 매일이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막강한 시민 배심원단의 힘이야말로 아테네 민주주의의 가장 큰 힘이라고 극찬했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혁신적인 시스템이 안타깝게도 모두를 위한 건 아니었어요. 당시 아테네에서 시민이라는 말은 굉장히 한정적인 의미였습니다. 여성, 노예, 그리고 외국인 거주자들. 이 사람들은 이 모든 민주적인 절차에서 그냥 완벽하게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에 의한 지배라고 할 때 그 국민은 사실상 자유를 가진 성인 남성 시민들 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이 시스템이 그냥 막무가내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어쩌면 진짜 천재적인 부분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모든 걸 운에만 맡기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 군대의 장군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 또는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재무관 같은 중요한 직책은 제비뽑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선거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참여가 중요한 자리와 전문성이 중요한 자리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았던 거죠. 정말 실용적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수천 년 전 아테네의 이 독특한 실험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뭘까요? 결국 아테네의 시스템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공정함이란 과연 어디서 오는가? 온갖 외부 영향력에 흔들릴 수 있는 인간의 선택에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그 어떤 편견도 없는 공평무사한 우연에서 오는 걸까요? 이 고대의 지혜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조금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은 우연, 즉 추첨의 요소를 도입해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